미국도 시가상위 종목들의 매그니피션트 7을 팔아갖고 요런 SMR 태양광 이런 걸로 이동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 7월 달에 이 대판 사우디 가는 데에서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적 시각보다는 국제 정치학적 역학 구조의 그걸 글로벌 매트릭스라고 그러거든. 그 시각으로 접근한 거니까 이게 파워 게임에 미국이 이제 6월 달, 7월 달까지 어떤 카드를 쓸까? 나는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광분할 것 같아. 거기 가서 막 이제 칼을 막 휘두르는 거. 칼을 휘두를 것 같아. 그리고 행동대장을 이스라엘, 일본, 우리나라를 쓸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또 뉴스에 뭘 보시냐? 남중국해, 그 다음에 동중국해에서 군함이 대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율 급등하잖아. 심지어는 어느 카드느냐? 서해 얘네들이 구조물을 만들어. 만들었어. 엄청 크게 만들더만. 그게 무슨 양식용이야. 이게 또 영토라고 또 그러니까 주장하고. 나중에 주장할 거라니까요, 걔네가.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중국 관련주 어떻게 돼? 나 중국 관련주는 안 맞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한알령 이게 얘기 기대했다가 어떻게 돼? 완전히 이게 그치. 180도 뒤집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트리거가 사우디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5월부터 7월까지 이게 연달아서 가봐.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달러 다 팔아. 여기까지 가면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삼성 이재용 회장은 중국을 선택했어.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되겠냐? 그때 우리나라 또 지수. 그때 어떻게 되겠어? MEC가 받아 못 왔어. 중국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동공지진하는 거지. 견뎌야지. 근데 삼성전자가 중국 선택한 건 난 잘한 것 같아. 그 기업들도 기업의 명운을 걸고 지금 명운을 건거한 거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올인한 거 아니야. 선생님 근데 MSCI 편입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순서별로 사는데 삼성만 빼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죠? 완전 인덱스 사기 때문에 그쵸? 비율대로 사. 나 혹시 막 그 친구 3명이서 친하면 1명 빼고 2명이서 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삼성만 빼고 살 수 있나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지. 한국 아시아 그 ETF 그 뮤추얼 펀드를 사는 거니까 그 순서대로 살 수가 있지. 인덱스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또라이 짓을 할 수는 있겠지. 비율 조절해 막 이렇게. 아니 그 적색 뭐 써야고 그 규제를 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펀드 운영자들한테 이거는 빼고 사라라고 그 또라이 전략을 세운다면 할 말은 없지만. 거기 바이든이 가서 사인했잖아. 거기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라면 이제 뮤추얼 그걸 줬어. 지 새끼도 먼저 사게 했을 거라고. 트럼프 주니어 오늘 요번에 온 게 그러니까 그 딸 중에 그 누구지? 이방카의 그 남편 쿠르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니어 요 두 가지를 샘 울트만가 계속 추적을 해야 돼. 그 돈 먹기 게임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하고 움직여요. 일단 넣고. 그럼 우리 어디다 돈을 넣는지 빠르게 캐치를 해서 따라가야겠네요. 그래서 알라스카에 넣는 것 같아요. 알라스카. 선생님, 알라스카로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알라스카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지난주에 알래스카 관련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게 된다라고 보셨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렸는데 제가 알래스카 선생님께서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반대 의견 내냐고 답답하다고 댓글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반대 의견?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선생님은 그건 된다고 보시는데 제가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면서 이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리고 지금 못 가요. 왜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가냐? 화성밸브 가냐? 안 가잖아. 6월 3일 지나야 된다니까. 이번에 딱 보면 영수증 냈잖아. 투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다 해서 이거는 10년 프로젝트야.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 정부 대권 주자가 사인해서 그때가.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나는 5만 원 이상 봅니다. 네. 화성밸브 2만 원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눌러갖고 모으기 바쁠 것 같아. 그리고 계단으로 움직이지 바로 치고 나가지 않아. 그런데 그 타이밍이 나는 6월 3일이고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한마디 떠들면 바로 가.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짚어드렸고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한국선제는 되게 잘 갔잖아요. 그거는 알래스카가 아니라 북극 항로 부산 그 에너지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홍준표 거를 본인 걸로 가고. 근데 그럼 알래스카랑 북극 항로랑 연결이 결국 되는 거잖아요. 되지. 근데 그걸 또 나눠서 쪼개서 거기서 특징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지. 왜냐면 우리 이거는 정책 테마주로 우리나라의 우선순위로 부산으로 보는 거지 저 알래스카까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선순위가 부산, 한국선제가 먼저 올라간 한국선제. 거고 바로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연결이 돼서 당장 관련이 돼 있니까. 그러니까 부산 산업이든 시멘트든 이런 것들은 우선 우리나라 가까이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가까이에서 유정복 그 인천시장이 가장 피보는 전략이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해수부도 가면 이게 산업은행이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가 해수부를 인천으로 옮기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예. 아니 해수부 인천에 있어. 해수부 있고 뭘 하나 더 인천으로 가서 2개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김동연 이분이 얘기해봤자 뭐 10% 에너지도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강력한 적은 법률 리스크나 건강 리스크 외에는 없어. 그러면 선생님 북극 항로 관련된 종목 한국선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따라가기 위험한 위치고. 이제 매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매도하고 또 언제 다시 사요? 아니 LS 마린 가자고. 특수 집중하자고. 한국선제 다시는 안 하고? 아니 한국선제는 난 6,000원대에서는 하고 싶지가 않아. 오히려 그거 하느니 하이스틸 다시 넥스틸 스틸자 지금 죽이고 있잖아. 네.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스틸 관련주가 난데 그거보다는 LS 마리솔루션의 특수건설 동아지질이 낫다. 낫고 그다음에 화성밸브가 나을 것 같아. 피팅 업체들이 이제 트럼프가 사우디 간 게 나는 또 이게 조선을 건드려요 또. 그래서 화성밸브 먼저 짚고 화성밸브는 그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한국가스공사 이 밸브가 그러니까 강간이 필요하고 밸브가 필요해.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북극 항로 얘기를 하다가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사실 그게 그거긴 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시차가 3년 걸릴 수 있어. 그럼 화성밸브는 북극 항로 관련된 거예요? 알래스카 관련된 알래스카 거예요? 관련된 되지. 근데 방금 북극 항로 관련해서 한국선제보다는 LS 마린이나 특수건설 동아지질 화성밸브가 낼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래스카를 보는 거지. 아, 요거는? 알래스카. 그리고 북극 항로는 부산 거점의 기업. 부산 거점의 기업. 땅이 있거나. 부산산업. 이미 한 게임 했잖아 그거는. 맞아, 많이 갔지. 그럼 선생님 특수건설 동아지질 LS 마린 솔루션은 부산 관련 거점이에요? 그거는 해저 그러니까 그게 왜 부산이 거기 거점도 없는데 근데 다 해저 터널 지하와 북극 항로 신항은 부산에서부터 가야 되니까? 거점에 다 그 지하화야. 거점에서 신항 구축하거나 그 다음에 그 가덕도 이 개발 계획이나 다 거기는 구조가 섬과 섬을 엮고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쪽 구조를 봐봐. 다. 근데 북극 항로라는 건 북극 항로는 배 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하화예요? 항로가 거점돼서 하려고 그러면 10년 이상도 걸린다. 그러면 기반을 지금 만드는 거야. 거점. 그걸 부산에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만드는데 3년 걸린다고. 그럼 만들 때 뭐해? 땅 파고 흙 파고 도시 거점 만들고 부산 그 다 섬 지역. 거기 거점을 공사하는데 지하화가 필요하다? 아니 하려고 그러면 지하야.
그러니까 저는 북극 항로를 배 타고 가는 건데 지하화라고 하셔서 그럼 땅 속으로 해서 북극 항로 이렇게 가겠다는 건가? 그 말씀이신가 했죠. 그래서 왜 지하화죠?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거 다 만든 다음에 부산을 거점으로 이제 배가 움직이려면 싱가포르 거점이 부산으로 옮겨와야 돼. 네.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물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류는 다음 그림이야. 네. 지금은 땅 파고 건설 부분을 주로 거점을. 그거에 관련된 주식을 그래서 그 거점을 만드는데 관련된 종목이 지하화인 LS 마린 솔루션, 특수건설, 동아지질 같은 종목이고 그게 만들어져서 알래스카 그게 됐을 때 따로라니까. 알래스카는 미국 주도의 순서고 부산은 우리 정부의 주도야. 그건 알겠는데요. 선생님께서 화성 밸브를 말씀하셨으니까 화성 밸브는 알래스카 쪽이라고 제가 지금 정리하려고 한 거거든요. 다른 거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밸브 전략은 조금 더 그러면 더 한국가스공사나 이게 갈 때 가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 타이밍을 나는 그것도 5월 중순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당장 움직일 건 아니에요. 화성 밸브 좀 이렇게 막 움직였다가 하락했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막 지그재그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뭘 신경 써. 갑자기 이게 갑자기 상한가 한 번만 치거나 그럴 때나 치고받고 하시고 그냥 억대로 모아놓으세요. 화성밸브나 가스공사 2개 갖고만 꼭 원전만 하셔도 되듯이 2개만 갖고 3년 하셔도 돼. 구자 더블 이상 다 될 테니까. 근데 그게 타이밍을 잡으려면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 끌게. 끌게가 사우디에서 터지나 보자. 핵 알래스카는 나는 끌게는 사우디야. 핵 알래스카 끌게가 사우디. 그리고 왜요? 거기서 이란, 후티 반군, 이스라엘, 원전 이게 거기서 결정이 되고 유가.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돼야 북극 항로를 이용할 이유가 생기니까. 그치. 알래스카 그쪽을. 그리고 개발해서 이게 이제 소련, 러시아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그린란드 이쪽을 못 쓰니까 이리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벌써 후티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수에즈가 망가졌다는 얘기고. 그럼 유가 급등가 물류가 망가지고 그래야 다음 대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돼야 또 러시아한테 떡을 줄 수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우디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일 저질러 가는 것 같아. 저질러러. 그럼 방산주가 가지 않을까요 또? 그러니까 방산은 이게 이제 너도 방산이 배야, 항공기야, 전차야, 포야 이걸 구분해야 돼. 물어봐야 되네. 너 뭐야? 이렇게. 너 포야? 지금 전차, 포는 안 돼. 조선인가? 그러니까 조선, 잠수함 이건 돼. 조금만. 그렇지. 그리고 드론 이런 걸 해야지. 아니 그래서 조선주가 이번에 오늘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미군 해군선 장관이 30일에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HD 현대중공업, 뭐 HD 미포조선, 뭐 하나오션 다 올라가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것도 알래스카야. 그러니까 이 해군성이 오는 게 그것 때문이겠지. 아니 이건 남중국해나 이런 대만 요쪽에 그건데 이것도 트리거가 알래스카라니까. 북극항을 하려면 이게 쉐빙선 끌고 가는데 그 전에 그 트럼프가 말한 게 뭐야 알래스카 그 배를 미국에 와서 져라. 그거 뻥이야. 질 수도 없어. 근데 그런 걸 왜 얘기하겠어. 그리고 또 툭하면은 요새 뉴스 보면은 니네 한국 거 안 써. 핀란드 거 쓸래 쉐빙선. 이거 왜 얘기하겠어? 이걸 반어법적으로 해석해야 돼. 핀란드가 거기 들어갈 군번이야?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대요. 그러면 이 쉐빙선이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야. 이미 그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두들겨 패야지. 그래서 지금 해군성 와서 이런 거하고 여기하고는 질이 달라. 거점이 달라. 네. 해군성은 그냥 와서 이제 우리나라 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쿼드, 그 남태평양, 인도 이렇게 쿼드에서 이 중국이 내려오는 그 전선을 막아내려고 그러고 막 이 충돌이 나오는 거고 이건 계속 싸울 거고. 네. 알래스카는 갖다 해서
핵심은 그린란드고 자원개발이잖아. 네. 그러면 거기서 트리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유가라니까. 유가가 급등해야 돼. 네, 여기서 유가 급등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조선주 뭘 하면 좋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조선주 근데 상승 관련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나는 조선주 하나오션이 3년 동안 너무 올라갔고. 그래서 그만 갈 줄 알았는데 더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현대 롯데마가 비슷하잖아. 노상 9만 원, 11만 원. 하나오션도 봐. 빠졌다 다시 또 야. 그거 12, 20이야. 그거 하느니 화성밸브 하겠다니까. 선생님 아니면 조선주 ETF를 사는 건 어때요? 난 조선주 안 할래. 그냥 아예 조선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든 그래서 방산의 한 섹터에 조선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선은 적어도 늦어도 1년 전에 하셨어야 돼. 그럼 걔 중에 그래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서 빠진 삼성중공업도 안 해요? 아니 그거는 해드리잖아. 대신 그거 2,000원 뛰게 해드리고 있어 지금. 13,000원, 15,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 대신 이거는 금액을 억대로 해갖고 물량을 크게 해서 짧게 끊어치는. 그러니까 나는 조선주는 저하고 비슷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LI 전력 그런 것도 안 하듯이 이거는 3년 전하고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월봉으로 그렇게 갈게 나는 가스공사라든지 화성밸브라든지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난 그렇게 갈 것 같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할래.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뭐 하나오션은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오션 선생님께서 안 한다고 하시면 더 가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으나 이미 바닥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종목을 사서 이 정도를 먹겠다라는 전략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화성밸브라든지 다원시설 이런 거 사놓고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그러면 이미 하나오션을 선택해서 나는 여기서라도 더 이렇게 갈 걸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SK하이닉스 단타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야. 2만 원 뛰기 SK하이닉스 하는 거나 요거 10에서 20% 박스 전략하는 거나 똑같지. 월봉으로 갖고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그리고 앞으로 월봉으로 하나오션 같이 될 게 요 밑에 단에서 찾는 게 나는 내 전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들으실 때 선생님 그러셔서 이 내용만 듣지 마시고 이러해서 이런 전략이다 라는 부분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전략을 들으시고 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분만 이렇게 딱 따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선생님께서 조선주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지라도 나는 안 한다. 아니 그냥 메리트가 없다. 삼성중공업 정도만 하는데 단타뛰기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원전주가 좀 들썩였어요. 오늘 우리가 제가 그 시장 너무 싫어하잖아요. 넥스트 시간 대체거래소 싫어하는데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원전주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 그 대체거래소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전략 보내드렸잖아. 그런데 13,400원, 13,000원대 빠신 분은 11,000원대 한전산업이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종목이야. 이게 10% 이상 변동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거야. 벌써 오늘 엎어치기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대체거래소의 특징이 적은 주식으로도 주가를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와 하게 놓고 그때 SK하이닉스도 그래서도 팔아먹고 그 팔아먹는 수법들 다 봤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전산업이 나는 그런데 11,000원은 굉장히 매력 있어요. 선생님 이제 한전산업의 주가 흐름 대체거래소에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상황도 같이 말씀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땡기는 거야. 대체거래소에서. 그래서 13,800원 막 만드는 거야. 와 오늘 그리고 한전산업 말고 한전기술, 두산에너빌 막 올라가니까 또 원전 야 오늘 원전인가 보다 해갖고 사람들 현혹하게 가지만 그때부터 그냥 뭉태기로 때려버렸거든. 그래갖고 이 한전산업이라는 거는 펀드 그걸 관리하는 유명한 매니저가 하나 있어. 걔가 엎어치게 한 것 같아 오늘. 자기 혼자? 혼자가 우리 한전산업의 주가에 우리 유동하는 거에 거의 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제자 중에 한종범만 패갖고 동호금속 패는 애 있고 CMG 제약 패는 애 있고 걔 한 번 때리면 20%가 왔다 갔다 해. 그런 빅맨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왜 때렸냐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모르지. 걔만 알겠지. 막 꼬셨다가 밑에서 다시 살려고 한 건지. 난 그거 같아. 다른 악재가 있는. 아니 악재 없어. 악재 없어. 나는 채턴 것 같아. 흔들어. 그래서 다시 바로 끼어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거 빠지니까 대장 한정 기술도 3,000원 빠져. 음봉 맞아.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프들이 찝찝하잖아. 네, 그래프가 제가 그래서 대책으로 싫어하는 게 그 변동성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그것들 때문에 그래프가 이상해. 뭔가 찝찝해. SK하이닉스 그래프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엎어치기 들어간 거거든. 이게 펀드가 한번 엎어지려면 한번 이게 그 다운된 거야. 권토에다가 그러기 상태야. 그러면 다시 기력하는데 한 달 걸려. 차트가 망가졌다라고. 망가졌다고 보는 게 나아. 그러면 딱 언제 갔지 그러기냐. 5월 7일까지 그러기. 아니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려고 한 게 5월 7일이 사실상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7일에 이번에 체코 원전이 5월 7일에 최종 계약될 거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제기했던 진정이 최종 기각이 되면서 이게 호재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일부러 엎어치기를 하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가 참 찝찝한데 5월 7일 그 이벤트 데이가 사실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잡는 게 그게 뻐그러지면 어떡하나까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찝찝했던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어그러질 가능성을 보시나요? 아니 그럴까봐 리스크 관리한 것 같고 첫 번째 뻐그러져도 궁극적으로는 가. 언제 가느냐가 언제 가느냐. 문제지. 이건 미국 주도하에 그러니까 그게 5월 중순에 이 사우디 이쪽도 원전이야. 건설이고. 네. 이 부분에서 매듭을 푸나 그러니까 한번 차익 실현하고 밑에 건 것 같아. 그 차이가 있네. 난 당연히 손실이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근데 그들이 수익 실현을 했던 거일 수도 있네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흔들어서 다음 에너지는 더 클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타이밍은 5월 7일에 바로 나오냐 5월 13일까지 늘어졌다 가냐 이게 오늘 매매에서 결정한 것 같아. 그래서 엎어치기 들어간 것 같아. 그럼 원전주 보유고 계신 분들 일단 한전산업을 저는 팔았는데 하신 분 다시 껴놓으시면 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고 그럼 다른 종목은요?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반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가냐는 본계약 됐으면 상한가 한 번만 나와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5월 7일 날 결판이 날 거고. 그러면 오늘 밥 팔았을 때 다시 껴지 못했는데 본계약 체결됐어요. 그러면 살 후발주가 많아요. 많아요. 이게 이럴까봐. 날아갈까봐. 절대 말하지. 지금 우리나라가 1등이 못 가는 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팔았다 샀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내가 팔았더니 날아갈까봐. 날아가는 장 아닙니다. 날아가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윗골이 달리는 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땐 더 가겠지가 아니라 아싸! 이렇게 딱 챙기셔야 돼요. 요새 20-30% 먹으면 내가 오죽하면 챙겨 하는 게 하늘이 갇혔어요. 대한민국에 2,550이나 여기서 갇혔단 말이야. 그렇게 좋은 얘기 나와도 때리는데 지금 12조를 때립니다. 아니 좀 이렇게 유통성이 있으면 3월 31일 공매도를 그러니까 좀 늦추지. 국제적인 상황에 그걸 또 일저지르는 바람에 4월 2일 날 필이 얼마나 돼? 4월 2일 날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사정 우리 국내 사정에 의해서 늦추겠으면 이 짱돌은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핑계가 좋은데 왜 안 했지? 아니 그러면 그 실무자들 욕구가 있어. 요번에 MSCI 그 요구 조건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받으려고 그랬나? 그러려고 한 거지. 그럼 받아와야겠네 진짜. 근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수표는 안 나오고 아시아계 중국계는 이놈들 봐라고 이게 바로 주먹이 가까워갖고 때리는데 온전히 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12조 때렸어요. 거기에 반 6조가 두 놈이야. 삼성전자
1, 2등을 때리는데 이게 용 빼는 재주가 있냐? 미국 500포인트 올랐어 때려. 완전히 때리는데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겠어요. SK이 실적 발표하는데 때려. 어우 현대차 32조 수주했습니다 때려. 아파 그만 때려. 이게 공매도 재개됐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거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풀어줄 거를 아시아계 쪽의 외국인 애들은 안 풀어줘. 얘네들이 겁먹어야 돼. 야, 저 외국 애들 큰 형님이 오네. 야, 그럼 우리 전력 바꿔서 그치. 따라가자. 그러면 그때는 쇼커버링. 날아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6월 달입니다. 그게 최종 확인이 6월 달 안 됐어. 그럼 10월로 넘어가. 응? 10월로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한 달이 갑갑한데. 진짜 갑갑하네. 이게 우리나라 1, 2등을 때린다는 게. 그리고 그래서 요새 가만 보시면 1등부터 지금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갖다 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지어는 그나마 피해 다닙니다. 삼바도 요새는 때리는 줄. 엔솔. 우리나라 대표하는 1등부터 20등 종목 보면 딱 보면 왼수야 왼수.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 내가 고객들 중에 내가 작년부터 내가 친하게 형님 모시는 분들 꽤 되거든. 얼마나 친하냐면 그래서 안 돼, 팔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부자 내놔, 팔어. 죽어도 안 팔아. 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설마 그러겠니? 지금 아주 치를 떠셔. 근데 이미 그리고 그 형님들 생각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이런 걸 팔아갖고 그분들 입장에서 중소형주 사라 그러면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 대형주 사시는 분들 꼭 대형주만 사시고 그게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아냐? 채권을 사셨어. 채권 얘기에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 한전기술 대응 전략. 왜 한전산업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팔라고 하셨는데 한전기술은 팔라고 안 하셨어요? 이 시장이 풀리면 20만 원 갈 주식이 대장인데. 근데 대장이 지금 계속 누르는 거는 뭐야? 이게 핵심이 풀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원자력 펀드나 이런 게 펀드의 1, 2등이 한전기술이 아니야. HD 일렉트릭하고 그 호텔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어야 돼. 아직 안 바뀌어. 저기 5위나 7위에 있어. 그게 밖에서 1위가 되면 그때 매도 시점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냐? 체코 원전 사인 본계약 되면 바뀔 것 같아. 체코 원전 우리가 사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 코루스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한테 삥 뜯기는 구조잖아.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래서 삥을 뜯기더라도 그거라도 있는 게 꼭 그 저거하고 비슷해. 하나그룹 가는 거, 방산 가는 그 코스하고 비슷해. 그런 타이밍이 이제 3년 안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전기술은 그냥 이거 비슷해. 현대건설 저 삼성부지 건물 질 때까지 주무시는 거하고 한전기술 그 체코 원전 가계약 들어왔습니다 할 때가 98,000원이었거든. 난 그건 반드시 뚫어.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열광하냐? 한전기술이 10만 원 갈 때 열광을 해. 내 생각에 99,800원에서 하락한다. 10만 원 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안 오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국제 정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어.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도 탈원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까지 얘기해 드렸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을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두 파가 있습니다. 김대중 뿌리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과 이게 신재생 탈원전 태양광 이게 비리 그거를 검찰총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아준 거 같고 나는 그렇게 권력 구조를 보는 거거든.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김정일 여사랑 또 아삼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라인인데 이번에 이 방파 막아주는 게 무너지니까 바로 검찰 고소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아니 이재명 그 민주당 아니에요?
나는 이 권력 구조를 보면 저는 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시민운동 뿌리거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이 밑에 이 할 수 있는 색깔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지금 이 이재명 후보를 가장 까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딱 보면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의 측근들이 무지무지 까신다고. 이런 것들도 역학 구조를 잘 보시면 감을 잡는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이제 나 우파입니다 하고 막 있잖아. 그래서 이제 북극 신앙도 얘기해 주시고 나는 K 원전, K AI 이런 것들 주력으로 가시잖아. 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해외 부동산 투자 이게 이 문제에서 막혔던 게 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나는 이게 검찰 조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떡밥 까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 이게 그래서 원전은 다음 정부의 주력이고 이게 전 세계에서 하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가 자기 집권 시대 때 지 새끼들 부자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투자 목적의 그것도 있고 해서 나는 거의 4년간 주도 주고 그다음에 원전은 우리나라가 먹거리 같아. 해외 플랜트나 이런 데 쪽에 네. 먹거리가 그쪽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는 이게 이제 이 싸움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롱숏이 결정되니까 이제 그 뮤추얼 펀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에 대한 거는 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뮤추얼 펀드가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MSC가 안 들어왔어. 그리고 미중 간의 싸움이 대판 극단적으로 가. 나는 그러면 미국 선택한 현대차에다 승부 갈래.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게 그 트럼프 정부가 망가질 때까지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1등이 아니야. 그런데 중국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 사진 돌아가는 거 봤냐? 그냥 엄밀히 따지면 애플도 중국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경쟁자인 애플도. 그래서 애플도 다 팔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애플 팔아갖고 미국 본토로는 못 가. 우리나라로 와. 제발 우리나라하고 대만도 입니까 일본. 근데 일본도 비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저기 또 영종도나 이런 데에서 또 이런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쳐. 이 태양광 치니까 하나 솔루션이 이렇게 가잖아. 폭스콘 쳐. 그러면 어느 게 그때가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때 빠졌다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트럼프는 이제 망가진 부분만큼 감세해 줄게로 푸는 것 같아. 네네. 근데 그 시차가 맞은 다음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애플의 그 간단히 얘기해서 의사결정의 총 이름도 까먹었다. 그분이 공장 이전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트위터인가 거기 올렸어요. 한국을 고려하겠다였나? 고려하지겠다 그랬지. 고려한다 사인 고려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원전주 중에 중소형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체크해 주세요. 많지. 저가 중에서 증류증강의 비치로테크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진엔텍이 있고 그 다음에 틴코리아의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있고 DLNC도 있죠. DLNC도 있고 그런데 나는 주력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 다음에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거 갖고 트레이딩을 할래. 이게 작은 땅보다는 여기서는 작은 그리고 땅보다. 거기서 수익 나는 거를 비치로테크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뭐 BHI를 질문하시는데 네. 이것도 이 바닥에 그냥 이거는 그냥 이 바닥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물량을 50%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때립니다. 그 BH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라는 말씀이신 하라고 그랬잖아. 거죠? 그래갖고 17,000원 오면 또 사세요. 그것도 한전산업 14,000원, 11,000원 흔드는 거와 비슷한 논리. 채 털어갖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돈이 필요해. 월급이 좀 작아. 그러면 매매해갖고 성과금 늘리는 것도 요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
우리 대주주의 탐욕이 내 돈 버는 거 순서로 하잖아. 내가 오죽하면 현대차인데 걔가 눌러갖고 현대건설 하세요라고 오직하게 했어. 어느 순간에 현대건설이 24,000원이 지금 4만 원이라고. 지금 뭐 건설력이 나쁘다, 망한다. 그런데 이제 원전을 끼고 가버리잖아. 그리고 요번 주총 때 보면 내가 그랬잖아. 원전을 120번 얘기했다고. 그런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어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전체 물량의 포트의 50 내지 70%를 그 종목만 갖고 있어. 근데 성과급이 자꾸 주는 거야. 그럼 이거 팔았다 사면 한번 돈 딱 챙기잖아. 까놓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동성제약 말씀하셨는데 동성제약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급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급락할 때 사는 거야. 이미 샀는데. 그럼 냅둬. 급락할 때 사면은 손에 하락할 줄 알았나? 아니지. 이런 종목은 대드 잡아야 돼. 이런 종목은 어느 날 갑자기 전화사채나 이런 거에 짱돌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이야. 네. 그럼 가다가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끊어. 그리고 이게 4,000원이야. 동성제약은. 그리고 2,000원대까지 뺏을 수도 있어. 그럼 더 가. 이게 이런 거야. 이런 논리야. 채 턴다는 건 공을 갖다 해서 여기다 세게 때리는 것만큼 바닥 닦고 어떻게 튀어? 높게 튄다고. 네. 그런 논리로 접근하셔야 돼. 그게 무상 블루엠텍. 블루엠텍 지난주에 우리가 말해가지고 수익 봤다고 또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분은 또 이제 파신 거는 또 전번에 하단이 12,000원이에요. 이번에 14,000원에서 돌릴지 12,000원에서 돌릴지는 주인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주인들이 있어요. 차트를 봐도 그런 건 감을 잡기 어렵겠죠? 저는 주인 마음이야. 주인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4,000원에도 사보고 12,000원에도 사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점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포의 그 핸들링이 아닐 테니까. 우리는 쪼찡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흔들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환사채, 교환사채 뉴스에 딱 나오잖아. 네. 얘네들 때려갖고 땡기겠구나. 그런 게 빡 감이 오셔야 돼. 빡. 알겠습니다. 그게 또 한국종합기술도 있어. 한국종합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제3자 유증을 했거나 그럼 내 갖다 해서 트럼프 내 새끼들 사귀어갖고 또 쓰지 제3자한테 줬잖아. 그러면 이게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 희석화시켜서 물량을 늘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담보 잡힌 거 필요하고 때렸다가 다시 이 짓을 한다고. 그럼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좋은 거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안 좋은 아니야. 그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시간을 멀리 끌겠다. 3년, 1년, 3년 잡겠다는 얘기고 제3자 유증이나 액면 분할이나 이건 급했다는 얘기야. 빨리 이제 외부 자금을 수혈했어야 되는 거니까. 급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동성제약은요. 최대 주주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4.12%를 12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23일 기준으로 종가가 3,256억 원인데 그거보다 그 매각하는 금액이 18.8% 더 낮은 수준이라서 주가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근데 해요. 그거 갖고 간 애들이 꿈 같아. 브랜드링 팩토링인데 경영권 분쟁을 하는 거 아닐까? 라는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경영권 분쟁은 난 넘어갔다고 봐. 이미?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시진핑 보세요. 왜 시진핑이 머리가 필요하대요? 아니지. 그쪽이 이제 한알령이고 이런 거니까. 한알령을 끌고 가서 머니게임 하는 종목이 끌게가 그 이벤트밖에 없지. 근데 우리 아까 서해 해가지고 그거 설치한 것 때문에 한알령이고 뭐고 약발 안 맞자 라고 하셨잖아요. 6, 7월 달까지는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이후에 그 싸움판 다 끝난 다음에는 또 다시 또 뭔가 또 이제 그때 게임 합시다, 엔터 합시다, 막 이렇게 오늘 엔터도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엔터도 벌써 마탱이는 갔어. 주가도 노상 그 SM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단 하단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 큰 게임들 아니야. 그러니까 주력은 아니야 다. 그럼 동성제약도 지금 당장 뭐 할 그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주가 움직임 체크해야 된다? 아니, 메리트가 있을 때 난 오늘 사모하라? 공식 딱 보니까 4,000원, 2,000원, 6,000원이야. 그냥 굵직하게 여기서 그럼 2,000원짜리가 6,000원이면 몇 배야? 3배 아니야. 근데 4,000원은 50%야. 조금이네. 그럼 3,000원, 2,000원 왼떡, 4,500원, 5,500원은 때려. 땡큐.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이거 추세로는 안 갈 것 같아. 추세는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 단체 허용. 이제 싸움판 끝났어. 근데 이제 비자 없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3분기부터. 아니, 그런 논리를 필 수 있는 것도. 3분기부터. 선생님 말씀하신 7월 이후 기준이 시간이 그러니까, 겹치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풀려야지. 그러니까 그 싸움하는 주체도 타이밍을 그때 하지 그 전에는 흔들기만 하겠지. 그런 거를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4월의 마지막이고 다행스럽게 5월에 하루 5월 1일에 쉬고 5월 2일에 이제 거래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4거래일인 거죠. 다음 주에 우리 방송이 언제냐? 5월 1일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2일 해야지. 그러니까 2일 날. 2일. 5월 2일 날 이제 그때 다 풀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핵심 포인트. 우리 체크해봐야 되는 거. 나도 몰라요. 그냥 매매만 할 뿐이야. 그리고 애플 보고 그때 봐서 큰 그림으로는 이제 사우디 갈 수 있는 긴장 관계에 있는 종목만 트렌드로 갈 거고 5월 2일 정도 되면 이 상단이 뚫리냐 아니면 다시 하단 공격이 들어가냐가 결정이 날 것 같아. 그거는 환율, 채권 뭐 종합적인 걸 다 봐야겠지. 그래서 채권 말씀하셔서 아까 잠깐 짚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한국 채권을 많이 샀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노랑머리 아니야. 또 까만 머리야? 내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점령하는 방법, 공기업 M&A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가스비, 전화비, 통화비 뜯어먹는 방법으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채권을 샀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니까. 한국을 갖다 해서 걔네도 포트에 미국 달러 국채를 줄여서 한국을 비중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그런 시점으로 뭔가 이게 아니 그래서 저한테 채권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앞서서 형님들이 채권을 샀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맥락에서 근데 그 채권 사신 분들은 손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애들 채권 사도 손해 받더라도 다른 개념으로 사는 거야. 영토 확장, 포트 재편. 그거지 이거 사서 트레이딩해서 수익 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반대쪽도 봐야 되고 이게 어디에 연결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사람들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협박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우리나라 국채 많이 갖고 있으면 겁박 줄 수 있잖아. 네. 아니면 서해안에 놓고 군사적으로 겁박 줄 수 있고 또 한알령 갖고 겁박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채나 공기업을 흔들면서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전술 전략적의 그 중국의 싱크탱크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의사결정을 그냥 큰 그림은 잡았어요. 이제 그 사우디 가는 그 에너지의 종목으로 집중하고 있어. 근데 그게 속도를 빨리 낼 건지 아니면 계속 또 흔들 건지는 그때 또 그 트럼프 이 형님의 말빨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하루 걸러 바꾸니 이게 트럼프 오빠 전략 세울 때 저희 이슈에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전략을 쏘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선생님께서 전략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올려주시거든요. 그 엄청 귀중한 자료니까 함께 보시면서. 네, 카페에 오셔갖고 여러분들 거기에 그 전략들을 잘 보시면 실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